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2026년 4월 3일 제 104회 3부 율산에서 꾼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디지털 시대 허영강의 역할 104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1978년도 3월 달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로 인해서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제 꿈은 큰 농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농지가 있고 그래서 그 소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있으니까 크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 지면서 말도 키우고 해서 이제 큰 농장 주인이 되는 것이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인생의 경로가 바뀐 거죠. 그래서 군대 가서 보니까 연천 그 우리 사는 24단에서 본 저 사병과 장교 그리고 상군단 사령부에서 본 장성과 사병의 관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군생활을 하면서 좁았던 나이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3군단장은 김재규, 정승화, 김학원, 윤석민 장군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군에 오기 전에 협소했던 사고를 깨고 크게 되려하였고 책을 읽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꾼 계기가 바로 율산 실업으로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전역해가지고 그 집안 아저씨 그 소개로 율산 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율산 실업에서 그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참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농사 짓는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율산에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전에 벌써 내가 농사 질 거 생각을 해서 송아지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날들어 키우라고. 근데 회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이제 안 키우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참 그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그동안 이제 소를 키워서 재미를 보셨어요. 송아지 때부터 소가 될 때까지 키워서 팔면 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해간 해서 그거로다 집안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계속 그럴 거로 생각해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오면 이제 송아지를 사서 이제 이걸 재산을 불겨주실 생각으로 그 송아지 2마리를 사서 이제 사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율산으로 가보니까 이 아버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송아지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송아지를 갖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으면 이걸 키웠으면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몇 년 키운 이제 그 경비가 나오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송아지가 커서 소가 돼서 이 송아지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송아지하고 애미하고 같이 섞어 팔아도 이때 송아지 산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손해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내 농사 얘기는 싹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나서 바로 율산으로 이제 그 진로를 바꾼 것이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해서 그 바로 제대하자마자 바로 우리 그 밭에 가서 논농사까지 그 이렇게 모까지만 내고 그러고서 이제 율산을 갔어요.
그래서 율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강남 터미널에서 면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건물은 아니었었고 작은 건물이었었는데 어쨌든 율산 그 강남 터미널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산 그룹에 그때 이제 입사를 했죠. 근데 이제 율산중공업은 뭘 했냐면 이 조립식 주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립식 주택이 흔했지만 78년도만 해도 조립식 주택이라는 게 국내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율산에서는 이제 조립식 그 그때 이제 조립식 주택이 아니고 후리페이브 하우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후리페이브 조립식 건물을 맹기로서 율산에서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산에서 그 이 후리페이브 주택을 맹기려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그 베네수엘라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인부들을 데리고 이 건물을 조립해주고 오는 것이 이제 저희 임무였었거든요. 근데 이 79년도 이 저 베네수엘라에 가게 될 무렵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저 신선호 사장이 그 납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부도로가 나네 안 나네 그런 좀 어수선한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또 건강이 또 안 좋았어요. 그때 몸살이 났는지 하여간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 파견 가는 걸 제가 저 자의반 타의반 못 가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베네수엘라 갔으면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거기에 볼모로 잡힐 뻔했어요. 그때 같이 거기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기서 그 자금 지원은 안 되고 일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생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볼모로 한번 잡힐 뻔했었는데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베네수엘라에 파견 나가게 됐던 거를 그 회사 사정 또 내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저 율산에 다니면서 제가 저 이 낮에 뭐 이제 밤에는 공장을 안 하고 낮에만 하니까 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홀에 가서 이 통기타 가수를 제가 했어요. 제가 통기타 가수를 하게 되는데 그 물산이나 마산에는 옛날에 그 수출을 하고 그러는 데는 바이어들이 많이 와가지고 술집들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뭐 저 울산시라고 그러니까 울산시인가 보다 그랬지. 그렇게 뭐 이렇게 술 문화가 왕성하고 이렇게 그 크고 화려하고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 노래하던 데도 뭐 밴드도 있고 캄보 밴드, 그다음에 이제 통기타도 있고 그 무용도 있고 국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저 통기타 코너를 제가 맡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때 그 월급이 12만 원이었었어요. 78년도 그때 12만 원이면 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때 본고 공무원 월급이 4만 5천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만 5천 원에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12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그 보너스가 또 600%예요. 그 다른 데보다 보너스도 많고 하여간 수당도 많고 그랬어요. 그 아주 그때 당시 율산은 인류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낮에는 그 월급 일해서 월급 타서 그거는 집으로 몽땅 보내고 저는 저 여기서 이 야간 수입해서 얻은 돈으로 제가 그 경상도에서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재미있게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율산을 다니면서 제가 우스운 꼴을 봤어요. 이 율산이라는 회사의 사장은 신선호 씨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공흥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표자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근데 여기는 울산에 있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 여기는 경상도 땅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많아도 이 서울 경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싸워요, 이 사람들이. 한 번은 싸우는데 내가 한참 웃었어요. 이 식당에서 그 조미료를 쓰는데 미원 조미료는 전라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미풍 조미료는 대구 사람이 만드는 거래요, 경상도.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그 미풍 써라, 미원 써라, 그러고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저것들은 허거나 저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참 제가 그때 그 웃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율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율산 신화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창업한 지 3년 만에 종합상사가 됐어요, 율산이. 75년도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업을 해가서 그 77년도에 1억 6,500만 달러를 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창업한 지 4년 만에 공중분해가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그 78년도 3월 달에 제대해서 여기 종합상사에 들어갈 때가 봄날이었었죠. 그리고 그 79년도 그 초반기에 나올 적에 그 봄에 나왔는데 그 나올 적에 이게 그때가 이제 흔들릴 때였었거든요. 내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는데 신선호 사장은 구속되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회사가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율산의 신화가 이렇게 그 자본금 100만 원 가지고서 이렇게 크게 키웠다는 거, 또 내가 그 율산에서 일하면서 정말 그 본받아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진짜 아주 빡세게 일을 했어요. 나도 그게 좋았거든요. 그 진짜 치밀하게 빡세게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회사가 그 사우디에 나가가지고 사우디에서 그 엄청 큰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이 사우디 황태자하고 그 신선호 사장하고 신선호 사장 형하고 친밀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에서 지원을 해주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사우디가 한참 그 발전을 해가지고 이 항구가 밀려가지고 이 하역 작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진짜 왕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신선호 사장이 뭘 했냐면 대형 헬리콥터를 가져와서 배에서 직접 그 물건을 헬기로다 그 이송을 해서 그걸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륙 양용차를 가지고서 바다에서 직접 그 수륙 양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하역시켜 가지고 현장으로 날르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아주 그 대박을 치게 된 게 그러한 신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율산 실업은 그 3년 만에 30배의 수출을 늘렸고 그 1977년도에 그 재벌 종합 상사가 됐는데 78년도에 이제 종합 상사로 완전히 됐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가 이제 종합 상사가 됐을 텐데 13번째로 이제 종합 상사가 된 거예요. 삼성, 현대, 또 대우 뭐 이런데 뭐 한화 이런데 뭐냐
그 종합상사가 이때 된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힌 신화였었죠. 그래서 제가 미쳐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나도 이러한 신화를 이뤄보려고 그 꿈을 이제 꾼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율산이 몰락하게 됐죠. 그 이제 그때 신선호 사장은 그 경기고 서울공대 이쪽 동창생들하고 5명이 율산 시럽을 맹길었어요. 그리고 중동폼을 타고 그, 그 중동에서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76년도에는 그 장인어른인 부한혁 씨를 그 회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 부한혁 씨가 누구냐면 언론사 사장을 했었는데 그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제주도 출신인데 이제 그 집안은 이제 서울서 났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5.16 혁명 세력들하고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또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산이 이렇게 크게 되는 데는 이분의 힘이 컸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 같은 거 하면 이분이 자금 다 끌어오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율산이 78년도에 종합상사로 지정하는데 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부한혁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장사를 많이 했죠. 예, 율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96년도에 그 율산이 이제 그 서울 종합터미널에 이제 합병이 됐는데 1979년도에 그룹이 해체가 됐죠. 제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장 구속되면서 바로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산이 크게 된 동기도 있었고 몰락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 사람 신선호가 잘못한 게 뭐냐면 수출 유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 돈을 거기다 쓰지를 않고 그걸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부동산을 샀는데 그 엄청난 게 뭐냐면 그 저 경기고등학교짜리 그 토를 산 거예요. 거기는 이제 보수의 그뭐 그뭐 하여간 보수의 그 원천이라고 할까 이제 뿌리인데 그걸 이제 이 전라도 사람인 그 신선호 사장이 이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붕괴를 일으키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쓰라고 준 돈을 부동산에다 썼고 또 그 경기고등학교 등 그 일대의 땅을 사면서 그 보수의 그 감정을 건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터 땅이 다 율산 땅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저 경기고등학교 턱이라든지 그 옛날 고터를 이 신선호가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상사맨 신선호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배에다가 이 자재를 싣고 가서 이거를 하역을 못하니까 이 수륙 양용차로다가 직접 이렇게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선호 사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기획력, 그 사우디에서의 그 헬기로다 그 물건 나른다든지 이런 거, 그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뭐 하약하는데 한 달, 2달 이렇게 세월이 하세월 흐르게 됐으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비행기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우디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 그때 저희 그 사촌 형님도 그 무서운 아이들 중에 한 명인데 원기업, 제세산업, 뭐 신선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인데 예, 율산도
무서운 아이들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 자충수냐, 괘씸죄냐, 수출 드라이브 정책 쓴 돈을 가지고 그걸 땅을 샀으니까 괘씸죄도 되고, 또 보수의 땅을 사서 그렇게 긁어간 것도 이제 그게 자충수가 됐고, 이래서 이제 그 신선호가 몰락하게 되는, 율산이 몰락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죠. 그런데 율산은 망했어도 신선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율산그룹은 그 이 율산 율산 터미널, 그 강남 터미널이 율산 터미널이거든요. 그게 신선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율산 신화가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여기 그 율산 신선호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네이버 이해진 사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 이렇게 대한민국 인류 자본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회사를 망했어도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풍운의 꿈을 안고 율산을 들어갔는데, 율산이 몰락하는 바람에 나도 이제 그 길이 갈라지게 됐죠. 근데 이때 잘 갈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그 디지털 문명을 하게 됐으니까 이때 이 회사가 망한 게 저로서는 상당히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 요 다음 방송은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은 제가 이 율산에서 나온 다음에 오토바이 상사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그 상사를 운영했던 그런 과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 감사합니다.